돈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가지 이슈 바로 양적 완화 돈풀기 정책, 유가 그리고 소비자까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헤드라인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 완화를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양적 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유동성 관련된 수혜주가 뭘까라는 쪽으로 찾아보다가 그거 관련돼서 건설주 중에 한 종목을 찾아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태영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여전히 업황 관련돼서는 부동산 규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유동성 수혜라든가 특히 2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나오고 있는 건설 부분의 기성 수주가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선 대림 산업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선별적인 이유들도 같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대림 산업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태영건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건설 쪽이 73%대 건설회사죠. 그런 관점과 함께 환경 쪽이 13%대, 방송 쪽이 10%대, SBS죠. 관련돼서 매출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주사 전환 쪽으로 바뀌면서 이 지배 구조가 좀 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머스트 자산 운용이 경영을 참가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계속 늘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 이상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타 법인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지금 지분율이 한 5% 가까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건설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뭐 적자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영 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세 번째로 환경사업입니다. 자회사가 TSK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지정 폐기물 매립 점유율이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네. 독과점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실적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3조 9천억, 한 6%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모두 다 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8,400억 정도, PBR이 0.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어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태영건설 아래 가족들 이렇게 보면 정말 태영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나씩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뭐 SBS도 뭐 한류 콘텐츠를 예전에도 잘 만들었었고 지금도 뭐 유튜브 쪽으로 해서 좋다고 하고요. 또 이 밖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 폐기물 업체까지 그 가치들 확인해봤습니다. 태영건설 몇 등급으로 대응할까요? 아무래도 건설주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또 본격화될지는 아직은 또 물음표인가요? 아니면 갈 수 있나요? 그래서 3등급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떤 시장의 주도적인 예. 섹터나 흐름들 쪽으로 나오기에는 시장이 좀 안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매수가는 1,500원대 좀 낮춰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12,700원 중기 저항권을 뚫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국판 양적 완화 수혜주로 태영건설 3등급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유가가 이제 이 선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또 맞춰서
앞서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러시아에서 증산을 철회하는 소식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관련주가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가와 관련돼서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한 $20 되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뭐 ETF라든가 또 ETN 거기다가 또 원자재 관련된 펀드죠. 유가를 담는 펀드들 같은 경우도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유가 관련돼서 원유 지금 ETF 같은 경우는 괴리가 상당히 좀 발생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과의 괴리인가요? 네, 어떤 실물과의 괴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물 대비 많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덜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그런 점? 관점 쪽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비싼 가격에 산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거 관련돼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CJ 대한통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택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돼서 어떤 비용들이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국내 택배 시장 50%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택배가 차지하는 사업들이 아직 한 25%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측면들이 해외 사업들이 좀 더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택배 물량 증가되고 있죠. 게다가 어떤 비대면 효과와 관련된 쪽에서 이런 쪽이 좀 기조적으로 자리 잡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필요한 상황들인데 하지만 좀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어떤 글로벌 사업들이 아직 지금 어느 정도 수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 봉쇄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었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진출한 해외 사업 쪽에서는 약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해소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 영업이익이 한 3,600억대 나오면서 18%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흐름들이 올해도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하나 또 단점이 좀 비싸죠. 시가총액이 2조 9천억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기준 대비해서는 좀 실적 대비 비싼 부분들도 하나의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실적 흐름들이 비용을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요인들도 살짝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뭐 독과점적인 지위 말고는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난 큰 성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마진이 상당히 좋다든지 이런 건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몇 등급일까요? 네, 그래서 약점을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아직 어떤 주가의 본격적인 국면들은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3등급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견조하긴 한데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될지는 일단 중국 등의 해외 사업들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한 12만 5천 원대로 말씀드려보면서 좀 낮춰잡았고요. 목표가도 한 14만 원대, 손절가도 11만 5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CJ 대한통운 3등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려라 라는 전략으로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소부장 관련 주식들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100프로젝트라고 해서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키우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대단한데요. 관련 주식들 전략 가능할까요? 네, 지난주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관련된 특별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관련돼서 전방 산업들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기대감 대비해서 어떤 좀 상황들이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인데요. 앞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그 회사가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현미경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이런 쪽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게다가 또 반도체 쪽도 용도가 확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미세공정 같은 쪽에 변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해외 판매 법인들을 설립하면서 영업을 활동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모멘텀이 계속 확보되는지 이 여부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흐름들이 좀 고무적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24% 늘어서 519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43% 늘어서 81억대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전망이 170억대가 넘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또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한 2천억대라는 점들과 함께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루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아 보이는 기업들, 강소기업들 중에 보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파크시스템즈 현미경 기업입니다. 니치마켓을 공략하면서 해외 쪽까지 함께 공략합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 좀 높아지면서 과연 또 주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몇 등급일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 중소형주가 탄력적으로 갈 만한 구간 쪽인지는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변화 흐름들을 체크해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3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28,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3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대로 약간 매수가도 좀 낮춰잡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돈 되는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이번 주 내내 빅머니에서는 3등급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눌림목의 매수가를 또 적절하게 잘 잡아야 된다는 점,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돈 되는 뉴스 분석 세 가지 종목 기억해 보시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